안녕하십니까. 붕어학개론 송기섭입니다. 자, 우리가 낚시할 때 찌를 세워놓고 그 찌 아래에 수중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관찰해 보면은 입질이 없는 시간대에도 붕어들이 종종 와서 배회하다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미끼가 마음에 들었을 때 고개를 숙이고 내려가서 그 미끼를 아주 공격적으로 취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낚시하는데 미끼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미끼 운용 중에서 미끼 운용을 위한 공통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미끼 사용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낚시 미끼 사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에는 그 공통적인 것을 알아보고 상세한 거는 이제 따로따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미끼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상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상식 말이죠. 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가 낚시하면서 사용하는 미끼는 붕어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첫째다. 천하 없는 미끼를 써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붕어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먹어달라고 사정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붕어 입맛에 맞추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가 그 붕어의 입맛에 맞는 것 중에 내가 취향에 맞춰서 대물 낚시로 갈 것이냐 마리수 낚시로 갈 것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미끼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상식입니다. 자, 처음에 붕어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 낚시터의 서식 환경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낚시하는 당시의 계절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붕어 생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미끼가 결정이 되면 이제 대물 낚시한 다음에 예를 들면 새우다, 생미끼다. 그러면 대물 낚시한다면 새우 중에서도 굵은 거. 또 곡물을 쓴다. 그러면 곡물 중에서 고형 미끼가 되는 옥수수나 메주콩 이렇게 가면 되고 생미끼인데 마리수로 간다. 그럼 뭐 지렁이나 아니면 작은 새우나 아니면 새우 속살, 뭐 참붕어 아주 작은 치어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가거나 또 곡물류인데 마리수를 한다. 그러면은 뭐 떡밥 낚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먼저는 붕어한테 맞추고 두 번째는 내 취향에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F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상황별로 계절별로 낚시터별로 공통적으로 미끼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은 아주 복잡한데 그걸 제가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목은 뭐 계절에 따른 미끼 선택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여 위에가 장소입니다. 저수지, 호수, 수로, 강이고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봄철에는 저수지에서는 지렁이, 새우, 참붕어, 떡밥을 주로 사용하고요. 호수에서는 떡밥과 지렁이. 그럼 저수지하고 호수하고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 있죠. 새우, 참붕어가 호수에는 빠져 있죠. 다음에 수로에 가면은 지렁이, 참붕어, 떡밥. 지금 봄철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에 가면은 지렁이와 떡밥. 그러면 여기서 강과 수로에 빠져 있는 거 보면은 새우가 역시 빠져 있죠. 이거는 뭐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그곳에 서식하는 붕어 생태 환경상 붕어가 즐겨 취하는 먹이에서 이것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여름철에 가면은 보시다시피 저수지에서는 뭐
우리가 낚시에 쓰는 모든 미끼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호수에 가면은 여름철에도 뭐 새우나 참붕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떡밥이나 옥수수 이걸 사용하고 주로 호수에서는 떡밥 낚시를 많이 하죠. 그리고 수로에 가면은 이제 참붕어나 납자루, 청지렁이를 여름철에는 쓰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로에서는 그곳에 납자루가 서식하는 데에서는 납자루 쓰는 것이 상당히 효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강에서는 여름철에도 역시 떡밥 위주로 하되 그곳에 서식하는 납자루를 사용합니다. 자, 가을철이 되면은 저수지에서는 역시 거의 모든 미끼를 다 사용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곳에 서식하는 붕어의 먹이 습성,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한 지금 얘기를 공통 미끼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호수에서는 가을철에도 떡밥과 옥수수. 이 호수에서는 대개 옥수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수지에서 쓰는 알맹이가 딱딱하고 큰 옥수수보다는 알맹이가 부드럽고 아주 작은 알갱이가 있는 옥수수가 유리합니다. 다음에 수로로 가면은 이 가을철에 참붕어나 납자루나 청지렁이를 이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강으로 가면은 떡밥, 낙자루 하면서 가을철에 지렁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겨울을 앞두고 강붕어들도 뭐 강에는 돌붕어들이 주로 많고 긴 강을 오르내리면서 먹이 활동하는데 거기에서 가을철에 떨어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벌레나 또 하절기에 장마 때부터 시작해서 유입되는 벌레들을 먹는 것이 습성이 돼서 이때는 이제 지렁이가 강에서 통합니다. 다음에 이제 겨울철로 가보겠습니다. 겨울철에 가면 미끼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는 계절이죠. 자, 여기에서 저수지에서는 지렁이나 청지렁이나 옥수수나 새우나 글루텐, 여기서 이제 글루텐 얘기가 저수지에서 겨울에 나오죠. 이렇게 떡밥에 일반 다른 떡밥은 겨울철에는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글루텐은 이때 이제 아주 유용한 낚시 미끼가 이제 공통적으로 되는 거고요. 호수에 가면은 이제 지렁이하고 글루텐, 이 겨울철이 되면은 모든 낚시터, 수로, 강 포함해서 지렁이가 거의 다 유용한 미끼가 되는 것이고요. 단 저수지에서만 새우나 혹은 옥수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그 서식 여건에 따라서 통하기는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계절별로 낚시터별로 이번 시간 미끼에 관한 공통 상식, 세부적인 거는 이제 따로 할 거고요. 상식 중에서 정리된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낚시터별로 계절별로 공통적으로 미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어떤 특정 낚시터 상황별로 미끼 선택을 할 때 참고해야 되는 현장 상황은 어떤 것인지 이제 현장 상황에 따른 미끼 선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른 미끼 선택.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우선 현장 상황의 미끼 선택에서 첫 번째 고려할 것은 바닥 상황. 바닥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이런 바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잡어 유무.
전에는 이 잡어 유무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는데 1980년대 이후 되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미끼를 쓸 것인가에 중요한 요소가 지금 됐습니다. 자, 우선 바닥 상황을 보죠. 우선 황토다. 황토 바닥일 때는 바닥이 대체적으로 견고합니다. 딱딱하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가 되죠. 따라서 이 황토 바닥인 곳에서 특별히 잘 듣는 미끼는 뭐냐? 우리가 야 이거 떡밥 낚시터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야 여기는 잔새우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바닥 상황에서 황토가 그렇고요. 다음으로 이제 사토질. 이런 사토질일 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새우가 조금 굵은 새우들이 연안에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토질일 때에는 우리가 떡밥, 지렁이, 새우 이런 이제 낚시가 잘 돼서 대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사토질 낚시터에 가면은 마사토나 사토일 때는 야 이거 새우 낚시터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반으로 돼 있을 때 안반 바닥이 안반이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죠. 따라서 이런 데에는 이제 새우나 떡밥, 특히 이제 떡밥 대물 낚시 이런 거 할 때 이제 바닥 토양이 미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 상황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개흙입니다. 개흙. 개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뭐 뻘, 또 펄, 또 지륵, 또 뭐 감탕, 흐물흐물한 감탕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죠. 자, 이러는 중에 공통적으로 바닥 상황이 다 어떻든 간에 사실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이제 지렁이인데요. 지렁이를 선택했을 경우에 뭐 이러한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개흙의 경우는 지렁이가 땅 속을 잘 파고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흙에서 낚시하는데 지렁이가 땅을 파고들었는데 입질을 받습니다. 왜 받느냐? 붕어는 감각적으로 지렁이 이 갯벌을 파고들은 지렁이를 보고 접근을 하면은 먹이 사냥할 때는 이거를 콕 파서 저어서 그를 취합니다. 자, 이렇게 미끼 선택을 현장 상황에서 고려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는 떡밥, 사토도 새우 낚시터라고 하지만은 여기도 물론 이제 떡밥이 여기도 되는 거고요. 안반도 물론 떡밥, 새우가 되는 거고, 개흙일 때, 뻘땅일 때 이거는 이제 떡밥은 분리하고 참붕어, 지렁이 이런 낚시터가 되는 거다. 다음으로 이제 수심과 관련한 미끼 선택입니다. 수심은 우선 수심이 낮은 곳 2m 이내다. 새우나 참붕어나 이런 이제 생미끼 종류를 주로 선택해서 쓰고요. 수심이 깊은 곳, 즉 2m 이상이고 한 4, 5m 이렇게 깊은 곳이 있다. 이럴 때에는 지렁이나 떡밥 그리고 드물게는 옥수수 이렇게 고려하면 됩니다. 지렁이가 지렁이에서 나오는 체액에서 나오는 향도 있지만은 지렁이가 꼼지락거리면서 자극하고 그것이 붕어가 쉽게 접근해서 주워 먹는 먹잇감이고요. 떡밥은 떡밥 특유의 그 향 그리고 떡밥이 이렇게 던지면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그냥 그대로 덩어리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에 착수하는 순간부터 미세 떡밥 가루가 쭉 물에
퍼집니다. 그러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그걸 보고 바로 붕어가 접근해서 먹는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붕어들은 주로 이렇게 쉽게 취할 수 있는 먹이들을 취하는 습성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미끼를 선택할 때 수심이 와 이거 뭐 3m, 4m 깊다. 그럴 때는 새우를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지렁이를 쓰세요. 또 수심이 야 이거 한 1m 전후한 수심, 낮은 수심이다. 그러면 물론 지렁이 떡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됩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는 앞에 설명했지만은 또 지렁이를 써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금 미끼에 대한 공통 상식이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런 낮은 곳에서는 새우나 참붕어가 주로 거기에 많이 있거든요. 그 사냥 나오는 붕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붕어 눈높이에 맞춰서 그 미끼를 쓰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잡어 유무입니다. 육식성 어종, 외래 어종 말이죠. 베스와 블루길, 이겁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이제 우리가 낚시하면서 많이 만나는 것이 이제 뭐 살치라든가 혹은 피라미라든가 또 우리 토종 육식 어종으로 메기라든가 동자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베스나 블루길이 있는 곳에서 미끼는 우선은 미끼를 곡물성 미끼로 전환해야 된다. 선택할 때 곡물성 미끼를 선택한다. 살치가 덤빈다. 그럴 때는 메주콩이나 굵은 옥수수 알갱이나 아니면 튼튼한 새우나 이런 미끼를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살치 있는 데서 떡밥 낚시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지면은 살치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떡밥 낚시하면 되고요. 이게 피라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기나 동자개가 있는 곳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일단 지렁이는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곡물류 떡밥을 쓰면은 요것이 현장 상황에 맞는 미끼 선택은 이러한 요령으로 하면 됩니다. 단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미끼 선정에 대한 공통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는 맞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미끼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시청자 한 분과 전화를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겠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디 누구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광양에 사는 공민욱이라고 합니다. 예. 광양의 공민욱 씨.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무래도 낚시를 하다 보면은요. 예. 불가피하게 청태가 많이 껴있는 지역에서 낚시를 청태. 하는 경우도 예. 있는데요. 예. 그런 지역에서 낚시가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써야 되는 미끼나 예. 그 미끼를 어떻게 운용을 해야 붕어를 만날 수 있는지. 예. 예. 자, 우선은 우리가 알기로 청태가 있는 곳은 피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낚시 다니면서 쭉 관찰을 하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청태 새순을 접근해서 먹이로 취하는 붕어를 수중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즉 말해서 붕어는 청태를 무조건 피하는 것만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은
청태가 있는 지역에서 미끼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은 붕어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곡물성 미끼보다는 생미끼 위주로 미끼를 사용하되 그 네네. 청태보다 약간 위쪽에 미끼가 위치하도록, 즉 말해서 미끼가 함몰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요령을 가지면 됩니다. 덧바늘이나 특히 이렇게. 그렇죠. 특히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새우 종류는 청태가 있는 곳에서 청태 속을 파고드는 게 아니고 청태 위에 발을 짚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청태가 있는 곳에서 미끼 운영은 곡물성 미끼보다는, 곡물성 미끼는 풀어져서 청태에 다 함몰돼 버리죠. 그래서 곡물성 미끼보다는 생미끼 위주로 사용하되 청태에 함몰되지 않도록 사용하면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충분합니까, 답변이? 예,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미끼 운용을 위한 공통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절 특집으로 혹서기 낚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존 산소량이 급감한다. 급속히 감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낚시하는데 환경 변화 중에 가장 최대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실제로는 고수온과 용존 산소량의 부족,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